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광명 뉴타운 11구역에 관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시행인가가 금일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던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의 이제 대장구역 11구역, 이제 앞으로 사업 속도를 이제 박차를 갈 텐데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가 11구역인데요. 일단 11구역의 전반적인 그 입지의 그 가치라든가 또는 이제 향후 사업 시행,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그 단계,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만간 분양 신청이라는 걸 올해 안에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프리미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뉴타운 11구역 사업 시행가가 2019년 8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사거리역은 그 7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쪽이 이제 광명 사거리역 7호선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철산 역세권이 우측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는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7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정말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광명 뉴타운을 많이들 보고 계시고, 철산 주공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인천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명 사거리역, 자, 중심에 11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구역이 이제 사업 시행가를 받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내에서 이제 노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자, 11구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주변에 일단 외곽에서부터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광명 뉴타운이 그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사업 시행가를 받았고, 이제 사업 속도는 이제 박차를 갈 텐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요쪽 주변에 철산주공 7단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KTX 역사, 자, 광명역 KTX 역사 쪽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당일 기준으로 해서 또 주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방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단지가 조합원 그 분양가 말고요. 이제 일반 분양가, 이제 일반 청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청약가가 조금 저렴하게 시장에서는 나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단지들을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경쟁률이 만약에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쪽 일대의 재건축 단지라든가 또는 이제 주변 재고 아파트, 그리고 이제 뉴타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도 일단 7단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일 11구역 광명 뉴타운 대장구역이죠. 사업 시행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문의도 하시고 거래도 많이 하시는데, 11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 개의 단지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이제 그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요. 이쪽이 이제 광명 11구역, 그러니까 광명 뉴타운의 그 종축을 가로지르는 일단 메인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도로가 크게 나오는데, 이쪽이 이제 하나의 단지, 두 개의 단지, 그리고 이제 이쪽 철산동이죠. 철산동에 11-2구역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지로 좀 쪼개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만 이제 배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배정 동호수는 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 평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이 앞쪽에도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앞쪽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 앞쪽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어느 지역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식적이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광명 일단 최고의 프리미엄 대단지 11구역은 자, 지금 이런 조감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도덕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해당 지역이 11-2구역, 그리고 이쪽 오른쪽 부분이 11-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1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이제 그 도로망이 하나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11-2구역과 11-1구역은 중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을 이제 우리가 가로질러서 11-1과 11-2로 통로가 하나 개설이 될 텐데, 이쪽에 이제 도덕산도 있고, 그래서 이쪽을 이제 자주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제 그 입주를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등산로를 이용하고 공원도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 자,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테마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테마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이렇게 도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이제 도로망이 갖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망.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순환할 수 있게끔 도로망이 갖춰지고, 가운데 부분에서 쭉 넘어가게 되면 이쪽 해당 지역이 이제 도덕산이고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통로를 가로질러서 11-2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철산 역세권으로 바로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공원도로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제 건강 산책로도 되고, 예, 그리고 또 가로수길, 그리고 이제 마을 관광길이라고 해서 이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산책로라고 해서 자 1.2km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쪽 전망공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가칭으로 정해놨는데, 일단 공원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1-1구역, 11-2구역, 통틀어서 이제 11구역인데요. 네, 11구역, 자, 요쪽에 이제 우리가 공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 11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간략하게 이제 조감도라든가 이제 도로의 그 이제 이동 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단지의 세 개로 쪼개지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봤고요. 광명 뉴타운 11구역은 이제 향후에 중요 사업 일정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 광명 뉴타운 11구역은 사업시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입주 시까지 지금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총회,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 철거, 착공하고, 자, 이제 입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업시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조합과 그리고 이제 관공서에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조합과 이제 조합원의 지금 마무리를 짓게 되면 일단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과의 그 관공서와의 모든 일정, 그러니까 모든 그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계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11구역. 자, 여기에서 이제 조만간에 간평이 이루어질 거고, 조합원 분양 신청이 이제 들어갈 텐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광명 뉴타운 총 11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초창기에 있었던 그 구역 같은 경우, 자,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좀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조합원이라든가 이제 부동산에서 조금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평형이라든가 타입에 따라서 조합원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 이 기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프리미엄이, 자, 변동이 된다는 건 수익과도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일단은 내가 원하는 평형과 타입의, 자, 적정하게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합리적인 그리고 좀 전략적인 분양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1순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1순위가. 자, 1순위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렇지만 이제 감정가가 잘 나왔다고 해서, 자, 이제 뭐 무조건 그 뭐 34평형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34평을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이 재개발 지역의 특성을 한번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쪽 해당 지역에 그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도 많고 또 나이대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지만 일단 금액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누구나 선호하는 34평보다는 좀 소형평수 25평이나 30평 쪽으로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뭐 앞으로 30대 40대처럼 오래 할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소득도 좀 줄어들고 있고 사회생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조합원 분담금을 좀 덜 들이고 아파트를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도 바로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재개발 지역,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자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원주민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형 평수들도 많이 본다. 그래서 간평이 잘 났다고 해서 또, 예, 다 이쪽 34평으로 또 쏠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 25평도 신청을 많이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합원 분양 신청, 자, 34평이냐, 30평이냐, 25평이냐, 그리고 또 이제 타입별 A타입이냐, B타입이냐, C타입이냐, D타입이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 또 이제 아파트 우리가 타입별로 이제 동호수가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포지션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받은 감정가 금액으로 그 해당 평수나 타입을 그러니까 당첨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감정가인지 보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1순위로 또 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2순위 같은 경우에도, 자, 원하는 평수 잘 안 됐다, 그럼 2순위에서는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조금, 예, 잘 생각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그 가치가 조합원마다 달라지는 시점, 그 시점이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고 조합원 분양 신청 때인데, 자, 여러분들 분양 신청은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재개발 조합원이더라도 일단은 그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광명뉴타운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대장 11구역인데, 일단 11구역 위치를 간략하게 땅 모양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크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센터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는 7호선 철산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부터 이제 오픈하게 되는 철산주공 7단지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산주공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11단지,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뉴타운 내에서 가장 빠르게 입주하는, 자, 내년이죠. 내년 11월에 입주하게 되는 16구역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1구역과 붙어 있는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구역 11월 달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자,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11월 달에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합원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구역 뒤쪽으로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구역과 또 이제 12구역 철산 역세권이죠. 그리고 이제 4구역 같은 광명 사거리역 그 역세권 단지고, 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5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역세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고 관심이 많은 구역이 바로 이 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2구역, 예, 지금 사업 시행인가 이제 접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에 11구역이 사업시행가가 나왔기 때문에 12구역도 이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1구역과 12구역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또 이제 4구역 평지죠. 예, 광명 뉴타운 내에서는, 예, 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구역이 역세권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역세권 4구역, 그리고 11구역, 12구역,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파전이 될 텐데, 일단 그 중에서도 많이 널리, 예, 전국적으로 알려진 구역은 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구역의 가치,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개발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노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가 있으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는데, 일단 택지 개발지라든가 일단 대부분 뉴타운 사업장을 보게 되면 노른자 부분이 대체적으로, 예, 마지막에, 예, 사업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구역 앞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피라는 개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일단은 그때 시점에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일단 광명뉴타운 11구역의 프리미엄이 앞으로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제 주변의 광명 뉴타운의 그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이제 프리미엄이 11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조감도라든가 뭐 도로가 형성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단지가 쪼개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 진행 일정이라든가 조합원의 이제 프리미엄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 자, 그 시점이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이다. 자,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11구역도 분양 신청,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일단 11구역의 프리미엄에 의해서 주변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7단지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조합원 분양, 그 일반 분양가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 청약 경쟁률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경쟁률이 잘 나오게 되면 일단 이쪽 지역 광명 뉴타운이라든가 지금 철산 주공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재고 아파트들 또 꿈틀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든 또는 이제 매수자든 좀 신중하게 자기의 처신에 맞게끔 이 포지션을 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광명 뉴타운 11구역 사업 시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광명 뉴타운에 관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